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보고 나면 다음엔 저희가 새해 보게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네. 새해 복 이런 거는 현금이나 현물 이런 걸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지난 예. 시간에 이 못다한 얘기, 취업 기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예. 지난 시간에 정말 시간이 모자랐죠. 그렇죠. 네. 예, 이거 가지고만 해도 한 4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그 면접 컨설팅 중에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지원서 관련된 질문 또는 그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직무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상황 가정 질문 그리고 평가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네. 평가표와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질문 요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직무 면접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쌤? 일단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원한 직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직무 여기 들어오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역량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이 직무를 지원한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다양하게 묻느냐? 일단 지원한 직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고 답을 듣죠. 우리는 답을 듣고 나서 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 그냥 외운 건데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정답은 맞아. 학교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만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해하고 있을까?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문어체 단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와요. 그래서 뭐뭐 및 뭐 그리하여 그러므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야 보통 본인이 이해하고 얘기할 때 저런 단어를 쓸까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시 묻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한 직무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본인 생각대로 정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운 것이지 이해하지 못하고 외워서 얘기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제대로 적응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자체, 이 직무 자체를 잘 모르고 지원했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도 생기죠. 네. 그리고 일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직무 지원 동기하고 매치가 좀 되는 겁니다. 네. 직무 지원 동기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면 되는데 네. 추천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의해주고 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얘기해 주는 것이 면접관들에게는 잘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보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혀야 됩니다. 라는 식의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들으면서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이 아니거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잘 정의해 놓고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당신들이 이런 역량이 있어야지,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직무를 잘 수행해라는 것을 정의를 잘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A, B가 필요한데 자꾸 나 C, D가 강점이 있으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직무와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 중에서 예.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을 물었을 경우에 정말 이 어려움을 알고 지원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많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솔직하게 예. 어려운 거 알고 지원했다. 예. 뭐 알지만 뭐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알지만 지원했다. 그것도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꺼이 톤을 기꺼이라는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이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그 각오하지 않았으면 지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일하고 나서 네.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네. 흑흑하면서 퇴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네. 얘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제 학생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 이제 컨설팅을 받고 합격한 친구들한테 제가 사정을 합니다. 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끝보다 더 힘들 거다. 라고 항상 얘기해요. 각오해라. 그리고 절대 3개월, 1년 내에 퇴사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적어도 3년 정도는 겪어봐야지 이 일이 진짜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들여보내는데도 3개월 지나면 전화들이 와요. 가슴이 철렁하죠. 선생님, 이럴 줄 몰랐어요. 퇴사할게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야지만 면접관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반대로 이 무슨 일인지 겪어봐야 아니까 뭐든 열심히 해서 겪어보겠다 이런 대답은 어떤가요, 쌤? 예, 뭐든 열심히 하겠다. 네. 그 뭐든이 뭔데?라고 질문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건 뭐 돌쇠야? 우리 요즘 기업에서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어려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지 뭐든 열심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면접 답변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지? 평가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하고 네.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든 이거는 매우 안 좋은 네, 것이고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아. 네. 근데 앞부분이 확 드러내지고 처음부터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든 그래, 딴 데 가서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추상적인 답변 말고 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원한 직무의 일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좀 열심히 조사를 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조사 열심히 해야죠. 네. 이거 그 하루 일과를 묻는 이유는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 직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거나 외워서 온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쭉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설비 엔지니어다. 삼성전자의 설비 엔지니어다. 그러면 4조 3교대를 해요. 낮과 밤이 일정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서 현직 삼성전자 또는 현직 SK 하이닉스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요. 아, 라는 거죠.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뭐 나의 뭐 그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학원 다니고 이런 것을 꿈꿔왔던 친구들이 야 이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밤새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낮 시간 근무해야 되고 어떨 때 오후 시간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또 퇴직을 결심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하루 일과 꼭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직무를 이해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라는 의지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면접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평가표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평가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쌤? 예, 이게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평가표가 많이 달라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 줄 것은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서 있을 법한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통과 협업, 이거는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서 100% 있습니다. 소통, 협업. 그리고 도전 열정, 이거는 요즘에 한 90% 이상은 대부분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창의 혁신, 이거는 요즘에 조금 줄어들고는 있어요. 네. 한 80% 이상은 평가표에 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통협업 이거 100% 있습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어느 회사 어느 직무를 지원하더라도 꼭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 소통협업과 관련된 것은 경험 사례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원자의 말을 믿지를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믿어 우리가? 왜냐면 모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네. 다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네. 거의 뭐 나라를 구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모든 그 뭐 마음이 거의 그 세상의 테라스 수녀야 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면은 팀 내 갈등 얘가 다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사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실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경험 사례로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소통협업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경험 사례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타 얘기 많이 합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중에서 시츄에이션 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협업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웠던 상황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얼만큼 힘들었어요 이게 얼만큼 심각했어요라는 이 부분을 가장 풍성하게 심각하게 표현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얘기해야지 이 친구 소통협업 좀 할 줄 아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츄에이션 부분이 생략됐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점수를 주지 못해요. 네. 실제 제가 기업에서 면접을 할 때 한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마케팅 공모전에 나가서 전국대회 대상을 탔습니다. 하길래 저는, 그래요. 잘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때 혹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프리라이더들은 없었습니까? 이런 추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우리는 너무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묻어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팀에서도 우리 팀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결과도 좋았고요. 전국대회에서 네. 대상을 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뿌듯한 표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랬을 거야. 소통, 협업, 팀워크에 점수 잘 받았을 거야. 우리 팀워크 잘 이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면접관인 저는 0점 줬어요. 왜냐? 나는 그 팀을 통째로 뽑을 거 아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 갈등, 소통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네.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고 우리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없었어.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난제가 없었어. 그 상황에서 그냥 팀이 잘 된 거야. 네. 거기다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통 협업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네. 꼭 시츄에이션 그 부분을 강조해라. 이만큼 어려웠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서 팀워크를 잘 이뤄냈어요. 소통을 잘 해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죠.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못 끝냈어요. 네. 예. 소통 협업이 100%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이제 쌤이 팁을 주셨습니다. 예. 꼭 경험 사례를 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예. 얘기를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면접 빈출 질문으로 상황 가정 질문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상황 질문들이 많이 나오나요, 쌤? 예, 이게 제조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네. 지원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사업장으로 배치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배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지역에 대한 배치, 이거는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네. 한번 떠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배치를 할까 싶어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거 어쩌겠습니까? 기꺼이 간다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 곳은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만 일하겠습니다. 하면은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지역에 대해서도요. 네. 조직 변화에 따라서 지역을 달리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거기는 못 가겠어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할 가능성이 매우 그쵸. 높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채용팀에서는. 그냥 기꺼이 간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최종 합격하고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싶으면 그때서 안 간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직무로 배치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그냥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에 대한 직무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보여준 후에 다만. 다만 네. 하고선 회사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배치시키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고요. 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과 부정은 다릅니다. 부당은 아직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네.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이것도 부정한 경우에 네.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윤리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것은 따르지 않겠다. 여기 꼬리 질문, 유도 질문 많이 할 텐데요. 네. 버티십시오. 절대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네. 모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질문들이잖아요. 좀 대처를 잘하는 방법 짧게 팁 주시면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요. 그 우리 시간 괜찮죠? 네. 예, 회사와 내가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요. 회사를 따르겠다. 회사의 요구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요걸 기본적인 방침, 나의 자세로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에 대한 열정. 이것은 반드시 보여줘야 네. 돼요. 다른 직무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지 말고 버티다가 따라라. 네. 그리고 정직과 관련된 것은 꼬리 질문 계속 할 거예요. 네. 야, 그렇게 하면 당신 그 법에 저촉된다고 안 따른다? 우리 팀은 하고 있었는데 이 업계 현실인데 관습인데 저 안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워크는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곤란하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더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